자, 안녕하세요. 자, 어부사시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30쪽, 31쪽입니다. 자, 교과서 30쪽을 보세요. 자, 이 작품은 어부의 사계절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각 수에서 계절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를 찾아보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죠? 본문을 보시면 28쪽, 9쪽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광펜 동그라미 다 했었죠? 그 했던 단어들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 춘사에서는 온갖 고지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어로 바꾸면 온갖 꽃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하사, 여름에서는 뭐가 있었죠? 연잎, 청양잎, 녹사의. 기억나시죠?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자, 추사, 가을에서는 뭐가 있었죠? 가알, 고기마다 살쪄 있다. 기억나죠? 현대어로 바꿔서 가을, 살찐 고기 정도로 바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에서는 뭐였죠? 눈하고 천첩옥산 있었죠? 그대로 눈하고 천첩옥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각 수의 종장을 중심으로 시적 화자가 자연을 인식하는 태도와 정서를 정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춘사에서는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강촌의 온갖 꽃들은 먼 빛으로 바라보니 더욱 좋구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강촌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감상하면서 만족스러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하사의 종장은 어땠나요? 무심한 백구는 내 쫓는가 제 쫓는가. 자, 무심한 백구는 내가 쫓는 건지 지가 나를 쫓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했던 내용이었죠. 자,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데, 자, 백구와 내가 어디까지 자연이고 어디까지 인간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물아일체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나와 자연이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러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빈칸이 다 있으니까 적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추사의 종장은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욱 좋다. 자, 인간 세상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구나 하는 내용이었죠. 자,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속세를 떠나서 막 복잡하게 살고 경쟁하고 뭐 그런 세상을 벗어나서 한가롭게 살면서 아, 여기에서 나는 즐겁다. 나는 여기에서 만족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며 만족감을 느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동사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이 아니로다 하는 부분 신선이 사는 세상이냐 부처가 사는 세상이냐 어쨌든 인간이 사는 세상은 아닌 게 확실하다 라는 내용이었죠. 자, 속세를 초월한 듯한 겨울 풍경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기가 지금 있는 이 겨울 이 풍경이 도대체 인간의 세상은 아닌 것 같다 라면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감탄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속세를 초월한 듯한 겨울 풍경을 보며 감탄함. 자, 그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이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자, 지금 종장의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화자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 화자는 자연 속에 살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죠. 바꾸어 말하면 인간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시적 화자는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하고 한가롭고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하며 한가롭고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한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가 되고 있나요? 좀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를 보면서 혹시 선생님 말이 빠르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아마 잠깐 멈추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되면 다시 스페이스를 누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조에 나타난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처음 학습 목표에서 자, 형식과 내용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자, 1번 문제 보세요. 이 작품이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과 다른 점을 말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시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평시조를 말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평시조의 형식과 비교해서 이 시조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묻는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초장과 중장 그리고 중장 사이에 여음구가 있습니다. 자, 다른 평시조, 다른 연시조 이런 데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초장과 중장 그리고 중장과 종장 사이에 여음구가 있다라는 것이 이 시조에서 이 시조가 갖고 있는 독특한 면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장의 첫 구의 시작이 세 글자가 아닌 경우가 있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했었는데,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춘사의 종장, 종장을 보시면 강촌 두 글자죠. 원래 일반적인 시조의 형태는 어떻다고 했죠? 세 글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다시 말하면 평시조의 형태에서 벗어난 그런 형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거 세 번째로는 계절별로 각 10수씩 총 40수의 연시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이 일반적인 다른 시조의 형태와 많이 다른 점입니다. 자,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 이 작품에 사용된 여음구를 찾아보고자. 여음구, 초장과 중장 사이에 뭐가 있었나요? 자, 춘사에서는 뱃더라 뱃더라. 그 다음에 하사와 추사에서는 닷들어라 닷들어라. 그 다음에 동사에서는 이어라 이어라 였습니다. 자, 뱃더라, 그 다음에 닷들어라, 그 다음에 이어라 정도를 각각 적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장과 종장 사이에선 다 같이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였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적어 두시고, 자, 이런 여음구를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뱃더라부터 맨 마지막에 열 번째 수에는 배 붙여라로 끝난다고 했죠. 자,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과정을 이 여음구로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자, 적어 봅시다.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시상의 흐름을 정연하게 보여주어서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춘사 열수를 읽으면 봄에 배를 타고 떠나갔다가 어딘가에 정박하는 과정, 그 다음에 하사를 보시면 여름에 떠나서 정박하는 과정,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흐름처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시상의 흐름을 정연하게 보여주어서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준다.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게 어떤 건지 알죠? 뭐 잘 조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튀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조화롭게 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장과 종장 사이의 여음구인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의 경우는, 자, 우리가 본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자, 시상 전개에 사실감을 부여한다라는 내용 기억나죠? 자, 실제로 배를 타고 떠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자, 찌그덩 찌그덩 으쌰 정도의 소리를 마치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흥취를 북돋워 준다. 자, 이야기가 굉장히 단조롭고 뭐 평평하지 않고 좀 이렇게 흥겨운 그런 느낌을 이 여음구가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시조의 단조로운 흐름에 변화를 주어서 시적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 평시조가 굉장히 딱딱한 형태라고 했어요. 자, 그런 딱딱한 형태의 이런 여음구를 줌으로써 굉장히 활력을, 시적 분위기를 좀 이렇게 살아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다음은 이 작품의 형식에 대한 설명인데, 이를 참고해서 작품의 형식이 주제를 구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번 탐구해 보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은 각자 눈으로 빨리 읽어보세요. 선생님 읽지 않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의 형식에 관한 건데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시조의 어떤 그 여음구를 사용한 점, 이것은, 자, 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을 지켰죠. 자, 평시조의 형식을 지키면서도 여음구를 사용하였죠. 그렇게 함으로써 형식적인 변화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좀 정제되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평시조의 형태, 연시조의 형태의 변화를 추구했다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흥취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 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학 작품의 형식은 내용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인데, 자, 선생님이 지금 학생들이 앞에 있지 않으니까 혼자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말이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자, 어쨌든 이 작품의 형식이 주제를 구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느냐라는 건데, 형식과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이런 형태로 전달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내용은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노래를 예를 들면 슬픈 노래는 발라드로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좀 정형화된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지금 이 그 어부사시다 같은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연시조의 형태가 적절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쪽을 보시면 청로루라고 하는 작품, 현대시 한 편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시는 아주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자, 먼 산 청운사.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기 멀리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청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그 절에 낡은 기와집. 자, 멀리 산이 있고 절이 있는데 그 절은 기와로 만들어져 있나 봐요. 자, 저 먼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산은 자하산. 자, 먼 산. 그 산이 자하산이에요. 조금 더 내 시선이 산으로 가까이 갔죠? 자, 산은 자하산. 그 산에 봄 눈이 녹으면, 자, 멀리서 보이던 산인데 조금 가까이 다가갔고 그 산의 자하산이라는 산에 눈이 녹아내립니다. 자,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열두 구비를. 자, 자하산에서 더 가까이 들어가서 느릅나무 속잎이 피어가는 열두 구비까지 내 눈이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자, 다가갔더니 무엇이 있느냐? 청노루가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갔죠? 청노루 중에서도 맑은 눈에 내 시선이 멈추었고 그 눈을 봤더니 무엇이 있느냐? 하늘의 구름이 눈에 비쳐 있는 거예요. 도는 구름. 자,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처음에는 저 1년에서부터는 먼 곳의 풍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서 점점 가까운 풍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멀리 있다가 가까이 점점 다가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멀리 산에 기와로 된 청운사라는 산이 있고 두 번째 연에서 그 산의 이름은 자하산이고 그 자하산에 봄눈이 내려요. 봄눈이 녹아요. 그러면 열두 구비, 그 전에 겨울에는 눈이 덮여서 보이지 않았던 구비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열두 구비를 지나서 내 눈이 머문 곳은 무엇이냐? 청로루의 눈. 자, 청로루의 눈을 봤더니 구름이 비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3번의 제목 그 3번 그 문제를 보세요. 자,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에 유의하여라고 했는데, 자, 시상 전개 방식의 밑줄을 긋고, 자, 시상 전개 방식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멀리에서부터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원경에서 근경으로 다가가는 거죠. 자, 원경 화살표하고 근경. 자,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먼 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청로로 눈에 비친 구름으로 시선이 이동해 가는 거예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다가가는 거고 먼 산에서부터 청로로의 눈에 비친 구름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 다시 질문 계속 읽어보세요. 시상 전개 방식에 유의해서 형식과 내용의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의 형식은 뭐예요? 그냥 자유시입니다. 짧은 시예요. 아주 압축적인 리듬을 가진 짧은 시예요. 이런 형식.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 지금 어떤 산의 풍경,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노루의 눈에 비친 구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만나고 접할 수 있는 풍경은 아니잖아요. 자, 자연의 풍경인데 어떤 자연의 모습이냐면 탈속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속을 벗어난 어떤 풍경, 인간의 삶이 아닌 신선의 세계 같은 탈속적 자연의 정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탈속적 자연의 정경이에요. 풍경이에요. 근데 이런 걸 주저리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짧고 간결한 시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이 볼 때는. 자, 어쨌든 이 시는 그런 내용이고, 자, 이 시를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습니다. 자, 형식, 갈래는 자유시이고 서정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시, 서정시가 뭔지 아시나요? 자, 자유시는 형식이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다. 서정시는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자, 성격이 서경적이다. 서경적이다라고 하는 건 풍경을 묘사하는, 풍경을 서술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맞죠? 풍경을 서술했죠? 저 산에 있는 뭐 청너루에 눈에 비친 구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묘사적, 그러니까 어떤 풍경을 마치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글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잘 설명을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묘사적이고, 자, 청노루를 제재로 해서 봄의 정경과 정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시의 특징입니다.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뭔가요? 동적 이미지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정적 이미지는 가만히 있는 이미지예요. 자, 이 두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건데, 뭐가 동적 이미지고 뭐가 정적 이미지일까요? 자, 산은 가만히 있는 거죠. 청로루는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만히 있는 산과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청로루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잘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 시행을 짧게 배열하고 명사로 시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 딱 봐도 짤막짤막 하잖아요. 시행을 짧게 배열했어요. 그리고 시의 모든 마지막 행이 보면 서술어가 없어요. 명사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낡은 기와 집, 뭐 이런 식으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이런 식으로. 자, 명사형으로 시를 종결하고 있다라는 게 이 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를 아주 짧게 간단하게 다루었지만, 이렇게 다룬 시들은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씩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2쪽 맨 밑에 감상이 있는 책갈피에서 어부사시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아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뭐 계속 했던 내용들인데,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번잡한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그냥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거지요. 자, 그런 화자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뭐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뭐 선생님이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뭐 각자의 느낌을 적어두시면 되고요. 자, 나의 책방 키우기 마지막에 보면 작가의 다른 작품 또는 뭐 주제가 유사한 작품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월산대군의 추강의 밤이들이라고 하는 작품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자, 월산대군은 성종의 형이에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장자가 왕위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성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보통 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뭐 암투를 벌인다거나 뭐 밤에 막 도모를 사람들을 모아서 뭐 칼부림을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월산대군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왕위는 내 것이 아니려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에 만족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을 굉장히 즐겁게 나름대로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겼다고 하는데, 그런 욕심 없는 마음을 이 추강의 밤이 드니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잘 드러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시조 중에서 이 시조를 좋아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추강의 밤이 드니 해석해 봅시다. 가을 강에 밤이 드니 밤이 되었습니다. 가을 강인데 밤이 됐어요. 물결이 차노매라. 가을이 되니까 물이 차겠죠. 그래서 낚시 들이우고 고기 아니 무노매라. 자, 가을에 강 위에서 낚시를 하는데, 그래서 낚싯대를 들이웠는데 고기가 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정도 되면 아, 내가 이 추운데 낚시하러 왔는데 빈 손으로 돌아가야 되나?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은 왕위 이런 것조차도 뭐 갖다 뭐 쿨하게 내버릴 정도로 쿨한 사람이잖아요. 자, 종장 보세요.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 오너라. 자, 그러니까 낚시를 못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뭐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빈 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달빛을 싫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풍요로운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 배 저어서 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낚시 못했지만 그래도 달빛 뭐 잔뜩 가지고 이 배를 가득 충만하게 채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 이 월산대군이 굉장히 그 왕위를 탐내지 않고 이런 무심한 욕심 없는 삶의 태도를 가졌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 시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자, 이 시를 보면은 평시조의 아주 기본적인 형식에 충실한 그런 시입니다. 굉장히 3434, 3444, 3543 정확하게 딱 잘 쓴 시죠. 배운 사람이죠. 이런 네, 한번 이런 시도 좀 살펴볼 만하니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뭐 자기의 취향을 드러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 뭐 물론 뭐 소설이나 노래나 뭐 영화나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많지만 이런 시조 한 편 정도 나 알고 있다, 즐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부사시사를 3시간에 걸쳐서 3차 시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저도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 서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사회적 거리 잘 두시고 자, 계약하면 실제로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얼굴 보고 좀 더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